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천예치과 보험청구팀 팀장 최수지입니다. 한국고용노동정보원에서 감정노동으로 힘든 직업 순위, 100위 순위 중에 1위가 텔레마케터고 68위가 치과 의사입니다. 그중 치과 의생사는 14위로 의료업 중 작업치료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직업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며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씩이라도 자신이 재미있고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업무가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런 존재가 치과 건강보험 청구였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치과 건강보험 청구이지만 저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보험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병원에서 보험 청구하고 계시죠? 요즘 청구 안 하는 병원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것이 실화가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인하 및 건강보험 확대 사업을 시행하여 뉴스나 광고를 통해 많이 보실 수 있으신데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될 예정이기에 각계 의료계에서도 변화의 추세에 맞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병원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입사했을 당시부터 규모가 있는 병원이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환자분들께 전화드리며 지속적인 환자 구강 관리에 힘쓰는 재진 관리로 유명한 치과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환자를 보유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수익 또한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갖추어 보이지만 실제로 건강보험 청구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외톨이 같은 존재였으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구를 대충 막 하고 있던 어느 날 심평원에서 청구 좀 제대로 하세요 라며 전화 오기가 일쑤였습니다. 원장님께서 매번 그 전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고 결국 보험 담당자 선생님 오세요 라는 전화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급한 대로 실장님께서 가게 되셨고 그곳에서는 그 치과 사기꾼이에요? 청구가 이게 뭐예요? 발로 해도 이거보다 낫겠네. 그거 허위 청구, 부당 청구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고 자칫하다가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정말 앞으로는 잘하겠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저희에게 사기꾼 소리까지 듣게 한 허위 청구, 부당 청구는 실제로 불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계속 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자격 정지 및 유한기간 업무 정지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인데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근관, 와동, 형상 같은 청구를 4회 이상 같은 사람한테 청구를 하며 잘못된 청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청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장님들과 실장님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셨고 그동안 보험을 무시하시던 원장님들이 그제서야 보험 청구가 중요한 업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에 보험 공부를 권유하셨고 선뜻 병원에서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실장님의 눈에 들어온 건 1년 차이던 저와 제 입사 동기들이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가 어리고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두뇌 회전이 빠르다는 이유로 정말 반강제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료 업무 후 남아서 공부를 하고 시험 보고 심지어 춘천예치과 보험 청구 대회까지 열며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시작은 제 의지와 상관은 없었지만 하다 보니까 보험 공부가 재미있었고 선배 언니들도 쉽게 도전하지 못한 걸 내가 도전했다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보험 자격증을 하나하나씩 도전하여 현재 1급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보험청구팀 팀장이 되어 현재 저희 청구팀 시작은 5명으로 시작하였지만 후배들 양성에 힘을 쓰며 청구 업무를 대물림해주고 있고요. 그 후배들은 또 다른 후배들을 양성하며 청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불과 5년 차였던 시절부터 다수의 외부 병원으로 보험 강의도 나가게 되며 저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대학교 특강을 나가면서 치과 위생사가 될 후배들이 저를 보고 그 병원 가고 싶어요 라고 하거나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 인력 부족으로 힘든 병원이 많다고 하던데 이럴 때 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저희 병원의 매력 덩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외부의 타 병원에서 보험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며 그 병원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차팅부터 재료 신고, 청구를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소한 잘못된 부분만 알려주었을 뿐인데도 600만 원 겨우 나오던 청구액이 2달 만에 1,2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청구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저희 치과에 전자차트가 도입되었습니다. 많은 환자 수를 보유하였기에 종이 차트는 8만 장에 이르렀고요. 이를 스캔해내는 알바비만 3천만 원이 들 정도로 전자차트는 정말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일 진료 후 전 직원들이 당일 진료 후 청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전자차트 도입 시점과 연일의 치석 제거 사업이 도입되던 시점이 일치하여 한 달 만에 청구가 2배 이상 늘게 되었고요. 그에 비례하여 조정 건수 및 지급 불능도 2배 이상 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달 이 많은 조정 건수로 인해 진료 업무 후 남아서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런 진짜 한 평 남짓한 한 사람만 들어가도 꽉 차는 그런 작은 사무실에서 열심히 남아서 청구를 하였고 하다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마저 출퇴근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원장님께 옥상에 샤워실 하나만 설치해 주시면 저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겠습니다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아서 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고 성취감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증가된 지급불능 건수로 인해 또다시 심평원에서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차트 사본 및 엑스레이 사본, 수납대장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병원이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각 팀별로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 중에 왜 이렇게 청구했어 하며 서로 책임을 물기도 하고 나중에는 청구팀에서 다시 확인하는 등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를 겨우 넘겼고 이제는 정말 심평원 전화라고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고민을 하던 중 전 직원 청구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회의 시간, 저녁 회의 시간마다 교육하였고 틈틈이 점심시간, 진료 업무 후 남아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던 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어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 어렵고 힘들어하고 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 병원 전체 직원들이 당일 청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어렵고 힘든 선생님한테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왜 건강보험 청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 현재 1년차 선생님들까지 전 직원이 3급 보험 청구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고요. 진료 업무 후 당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 오류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보다 직원들이 청구를 잘하게 되었지만 하루에 한 사람만 실수를 하게 돼도 하루 평균 100여 건의 청구 오류가 생기고요. 그게 한 달이면 어마어마한 양이기에 청구만큼 중요한 게 검수였습니다. 처음 검수도 청구팀 5명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수 또한 진료 업무 후 남아서 했고요. 그때도 추가 수당이 없는데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검수를 하였습니다. 매번 남아서 하다 보니까 점점 지치고 힘들기 시작할 때 다른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때 각 팀별로 한 명씩 교육하여 자신이 소속된 팀만의 청구만을 검수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치과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이 되어서 진료실에서 청구 후 바로 리셉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검수하고, 다음에 각 팀별 담당자 선생님들이 검수하고, 마지막으로 청구팀에서 한 번 더 검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잘한 부분을 올리면 서로 잘하는구나 칭찬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을 올리게 되면 각 팀별로 서로 틀리지 않으려고 경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청구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중, 3중의 검수 결과 현재 저희 전자차트 도입을 기점으로 2배 이상의 청구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요. 치과 전체 수익의 5분의 1이 건강보험 청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장님들께서 청구액이 너무 높게 나온다고 청구 좀 그만하라고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 원장님들 처음에 비하면 많이 변화되셨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저는 보험 청구만을 향해 달려왔고, 그 결과 최근 한 달 5,700여 건의 청구 건수 중 지급 불능이 0건, 조정 건수가 10여 건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한 번쯤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본인 부담금 할인은 형사처벌의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렇듯 본인 부담금은 환자분들이 직접 지불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치과 수익과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계가 보험 청구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건강보험을 열심히 하고 있고, 건강보험에 그치지 않고 민영보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민영보험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서류 작성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동차 보험도 맡아서 공공시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며 청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보험의 목표는 산재보험까지 마스터를 하여 보험의 왕이 되는 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뜻을 이룬 자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춘천예치과에서 보험 청구라는 뜻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불가능했던 보험을 가능성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병원의 보험 청구는 어떠한가요? 가치가 있는 업무인가요? 병원의 성장과 함께하는 슈퍼스텝 최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